우리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뉴딜이라는 정책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죠. 소위 이제 지금으로 치면 건설 사업들, 공공에서 하는 건설 사업들을 통해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걸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 그걸 통해서 뭔가 소득이 생기게 하고 그것이 경제가 돌아가는 미천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뉴딜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그런 시도들은 계속 있죠. 사실은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인프라 사업이고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중장기적인 체질을 바꾼다. 경제 활동의 체질을 바꾼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도 화석연료로 들어온 것들을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는 체질.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개별적인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서로 공유하는 교통을 통해서 전체 양을 줄여나가는 노력. 그 다음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대면하고 맨날 만나서 바깥에 쓸데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발달된 4차 산업의 인프라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대면하지 않고 움직임을 줄임으로 인해서 에너지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경제활동하는 것.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번에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바깥 활동이 없어지고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세먼지도 오히려 많이 깨끗해진 모습들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속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그림이 더 맞지 않겠나 싶고요. LKAB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련 회사이고 제강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향후의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제련을 하고 제강을 하는데 그 엄청난 에너지를 석탄 코크스를 이용을 해왔는데 자기들은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또 그 재생에너지가 충분한 열량을 확보할 수 있는 R&D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R&D의 재료가 결국 뭐냐? 폐지이고 또 석유화학 제품의 부산물들이고 그러니까 버려졌을 때 다른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고열량의 연료로 바꾸어서 그걸 통해서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배출도 없고 또 오염물질에 대한 또 에너지에 낭비되는 부분도 줄여서 결국은 자기들은 탄소 중립,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포부차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성층권 오존 얘기 나왔을 때 듀퐁이 했던 일이 연상이 되면서 조금 식은땀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다 알듯이 듀퐁이라는 회사는 성층권 오존 파괴했던 프레온 가스를 개발했고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독점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기업인데 성층권 오존이 문제를 프레온 가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듀퐁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온 가스를 사용 금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결국은 자기들은 내부에서 프레온 가스 대체 물질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또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속도로 이 성사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기존에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협약을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프레온가스 대체 물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독점적인 이익을 또 듀퐁이 챙겨갔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제련업체, 제강업체조차도 탄소 중립에 대한 넷 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일정 부분 성사가 되고 또 이 그룹들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더 강한 국제적인 약속을 끌고 가버리면 우리는 늘 불가피한 이유로 뭔가 규제를 좀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조금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 또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들,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대처하는 것에 어떤 선도적인 입장이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고 얼마나 많은 의도하지 않은
가치들이 형성이 됐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